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5장 돼도 반등의 폭은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600선 타락까지는 아직은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는데 전기전자 섹터를 가장 많이 팔고 있다는 점도 약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되거든요.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힘이 나는 건 2차 전지 추세적으로 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방산도 강한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라고 느껴지는 오늘 시장인데요. 앞으로 연말 불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언급해드렸는데 그게 맞아떨어지고 있을지 또 한 번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유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는 쉬었는데 전 거래일이었죠.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폭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4% 반등하면서 코스닥인데 10포인트 이상 또 오르고 있는 거고요. 거의 780선에 다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흐름 괜찮아요. 1%. 오전보다는 오후장이 확실히 좀 강하네요. 2597, 2600선도 머지 않았는데 내일 좀 좋은 시그널이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기분이 좀 바뀔 수도 있는 분위기 추세가 그런 장에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오후장 좀 강하다 보니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시장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기관이 오늘 1,000억 원 넘게 매수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로 또 전환이 됐거든요. 앞서서 언급한 대로 전기전자 섹터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 사실 이제 기관 쪽은 현재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공방이 좀 펼쳐지네요. 외국인이 231억 원 순매수한다라는 점에서 수급적인 부분에 좀 도움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서 의미 있게 마감할 수 있을지 또 중요한 시장 같네요.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이에요. 지속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그리고 뭐 남북도 마찬가지죠. 전쟁 수혜주가 방산이기 때문에 추세를 잘 탈 수밖에 없는 거. 어찌 보면 약간 좀 안타까운 이슈일진 몰라도 K방산에는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그 위기감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또 일각에서 아니다. 미국 쪽에서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국가가 중재에 나섰다. 그런 흐름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중동발 전쟁에 의한 아무래도 군비 증강 양상은 앞으로 시대적인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중론에 큰 영향 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방산의 경쟁력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K방산주의 대표 주자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떠오르실 텐데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거래가 멈춰 있었고 다시 한번 이제 재개된 이후에 주가가 갔는데 딱 절묘하게도 K 그 방산 이슈에 더불어서 중동 리스크가 겹쳐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잘 가는 생각해보면은 지난달 27일부터 4거래일만 하더라도 16%가 넘었고 오늘까지 흐름을 봤을 때 24%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혜를 톡톡히 받아간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도 괜찮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은 실적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4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증권사는 예측하고 있고 어떤 증권사가 이제 분석한 걸 보니까 목표 주가 77,000원까지 올렸더라고요. 이러니까 수주 가능성, 실적 긍정적, 목표 주가 상향 이런 흐름들이 지금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라크에 천궁2라고 해서 그 중거리 지대공 그 무기 있잖아요. 그걸 수출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어서 수조 원을 수출한 계약을 따낸 그런 흐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궁2 같은 경우에는 3조 7천억 원 정도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ETF 같은 것도 보면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놀랐는데 ETF에서 플러스 K 방산이라고 방산주로 구성된 ETF가 있는데 그게 올해 증시 어떻게 보면 그 상승을 주도했던 AI 반도체 ETF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 글로벌 탑 4 그런 ETF나 뭐 삼성 것도 그렇고 그 수익률보다 훨씬 많이 나왔더라고요. 에이스 글로벌 탑 4, 그러니까 반도체 말씀드리는 건데 그 ETF 같은 경우에는 한 68% 나왔는데 그거보다 앞질러서 70%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산이 AI 반도체를 눌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방산은 우리나라에서 방어주로도 읽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사실 지난 4일 고용 쇼크가 있으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섹터는 수익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용 쇼크발 시장 하락에도 선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방어주인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커 보이고요. 수익률 얼마나 또 잘 나갈지는 저희가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거 전기차. 오늘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방산 이 두 섹터가 시장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EU 쪽에서 결국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일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앞으로 5년간입니다. 최고 45.3%를 중국산 그리고 중국산을 수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미국이나 유럽 일부 업체에 관세 때리기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최고 45.3%라고 쓰여져 있는데 상계 관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7%부터 35.3%까지예요. 그런데 일반 관세가 10%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0%씩 더해 본다면 최고 관세는 45.3%구나.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나 비아디, 지리, 폭스바겐 등등의 그 추가 관세 더한 거를 제가 수치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전기차의 관세 폭탄이 결국 매겨진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반사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계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훨씬 있는 거죠. 다른 업체보다. 근데 보니까 잠정 상계 관세 시행 이후 중국산 전기차는요. 유럽에서 판매량이 눈에 띄게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이 호재 더해서 앞으로의 전략도 막 세워놨거든요. 유럽 시장에 차를 잘 팔겠다는 각오요. 대표적으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캐스퍼 일렉트릭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EV3 출시한다고 하니까 사실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팔자 이런 모토로 나간 그 업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그쪽에서도 선방할 수 있을지 우리는 친환경 차를 파는 기업입니다 라는 걸 각인하면 점차적으로 캐파 넓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기아차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가 최근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드디어 이제 현대차가 이달에 인도법인 IPO 이걸 하거든요. 22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인도 시장에서 최대 규모의 IPO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그걸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뉴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가 이야기하길 인도법인 IPO가 기업 가치 26조 이상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체 지분의 한 17.5%를 매각한다면 약 4조 5천억 원 정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19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상트로 양산이 됐거든요.
그런 이후에 지금까지 약 900만 대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1등은 중국이고 2등은 미국이고 이제 글로벌 시장 3위가 인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판매 점유율이 20%가 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법인 설립되고 나서 점유율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이런 부분도 기업 가치에 반영돼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강하죠? 그런 흐름들이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3가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저희가 누차 말했지만 앞으로 코스닥만큼은 불장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계속 우리가 탐내도 되는 영역인지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갈게요. 네, 마켓나우 3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여의도 불꽃 축제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볼만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네. 거기서 그런 생각하셨다고요. 우리 시장이 바로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코스닥 불장도 또 예상하셔서 좀 소원 좀 빌고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 이 주식에 진심인 분들뿐만 아니라 주식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이데일리 3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제 이 불꽃 축제를 보고 왔습니다. 화려한 불꽃과 함께 여러분들 계좌도 양봉의 잔치를 좀 벌였으면 하는 생각에 소원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소원에 화답을 하듯 양시장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코스피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드디어 지지 캔들이 이어가지고 자 골드 크로스가 날 수 있는 시그널 양봉을 띄고 있는데 망치가 22선, 5일선 골드 크로스가 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8월 23일 이후에 자, 코스피는 순매도가 10조 5천억입니다. 그간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조 2천억 그리고 우선주도 한 3천억을 매도했는데 그 이 기간 모두 다 삼성전자의 매도로 거의 봐도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대로 9월 20일 이후에 순매수가 1조 1천억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모두 다 또 SK 하이닉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이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당장 눈앞에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데이 매매와 스윙 그리고 롱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샘플로 볼 수 있는 지수는 코스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투심은 거래소 쪽의 분위기도 같이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메인은 코스닥의 지수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전 방송사에서 좀 유일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마켓나우 3부 우리 코너에서 자, 코스닥 시장에 불장이 오고 있다. 특히 10월장은 글로벌 탑5 안에 들 수 있을 만큼의 이 힘을
시장을 압축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불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위로 말씀드리자면 바이오, 다음에 2차 전지, 다음에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두 섹터, 자, 세 개 섹터 모두 다 저점과 함께 우상향 패턴,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가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잘 보십시오. 상반기만 보더라도 2차 전지, 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 세 개 섹터에서 한쪽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섹터는 자, 무너져야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수급의 불균형을 볼 수 있는데 오늘 2차 전지가 강한데도 바이오가 약하나요? 단봉의 양봉 아니면 이 대부분이 단봉의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패턴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코스닥의 10월장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집중하자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잠시 후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스크린을 보면은 지금 오후장에 뭐가 강한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지금 함께 만나보시면 딱 2차 전지 방산 섹터네 이런 느낌 드십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지만 SK 하이닉스가 4% 가깝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보시면 코스피 시초 상위에서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강하죠. 이런 상황에서 업종 상위를 보시면 1등이 방산이고 2등이 2차 전지인데 실적 테마로 넘어오면 또 1등이 전기차, 2등이 방산입니다. 앞서서 방산 섹터 말씀드렸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현대로템이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찍어서 더욱더 좀 의미가 빛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옆으로 넘어오시면 장기 테마가 있는데 1등에도 전기차 화재에다가 2등이 2차 전지 소재 섹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끄는 힘은 방산과 2차 전지 섹터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당연히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10일 날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이번 주에 저가 매수 유입이 가능할까? 이게 참 주말에도 화제였습니다. 그간 뭐 낙폭이 과대했고 또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삼성 SDI나 LG 엔소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기 테마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왜 이게 또 관심이 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개별 호재 이게 또 영향을 받아가는 것으로 보여요. 12월부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인 그게 이제 주목받는데 4680 이거를 대량 생산한다고 하고 고객사가 테슬라인데 4680 배터리를 발굴해서 양산하겠다. 이게 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관련 이슈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단기 테마는 로봇입니다. 방산 섹터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게 LRG 넥슨 로봇계가 있는데 독일군에서 정찰, 탐지를 맡는다고 합니다. 4족 보행 무인차라고 하는데 로봇의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업종 상위, 방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최근 자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이란 보고 있는데 그 이란의 석유 핵시설을 보복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금 전운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좀 봐드릴게요. 네, 첫 번째 섹터는 전기차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이제 이데일리 전광판을 보면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요. 아침 9시 2분에서 오늘 5분 사이에 어느 정도 시장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몇몇 이 테마 종목들도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자,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는 전기차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의 종목들로 모두 다 집중되어 있었고요. 뒤따라오는 관련 주 중에서는 방산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일찍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은 전기차 쪽에 어떤 이유인지 종목과 함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한번 찍어 보시게 되면요. 제일 상단에 나오는 종목, 지금 현재 제일 강한 종목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은 아침 일찍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이 기사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 이 주문이 12월부터 양산
방산 도립과 함께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좀 보이게 되는데 특히 TC 스틸은 점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점핑 양봉 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한 24%대까지 움직이는데 현재 22%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바닥권을 먼저 2개월 정도 형성되고 만들어지다가 자, 21선, 5일선을 자, 현재 1차 돌파, 2차 돌파한 후에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 9월 26일 목요일 날 자, 61선 골드 크로스와 함께 다시 물림목을 잡고 오늘 점핑 양봉을 통해 추세 전환형 캔들이 완성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나오는 음봉은 대부분이 매수 음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자, 이 화요일까지 오늘하고 내일 모레하고 수요일 날 시조 목요일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오는 친구는 동원 시스템즈인데 자, 동원 참치 캔을 만들다가 이제는 자, 산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아주 환골탄태를 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케이스 독점 납품 예정 소식과 함께 자, 바닥에서 V자 반등과 함께 자, 오늘 점핑 양봉의 V자 반등 그리고 13%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변곡점이 완성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에 한번 그리고 자, 이번 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자, 바람직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또 조금 올랐다고 많이 올랐네. 저 덜 올라간 거 무엇일까 또 찾게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주식은 메인 종목들 지금 현재 시장을 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의 중심에 있는 종목 그리고 메인 종목 다시 말해 주도주 종목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TC 스틸 그 다음에는 동원 시스템즈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테마의 2차 전지 소재 섹터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슈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국산 그 전기차의 EU가 관세를 45.3% 최고 세율로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좀 때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강원에너지 14%, 제이오가 10% 넘는 급등세, 금양도 9%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영향권에 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전반적인 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소재 기업들까지도 오늘 전반적인 상승률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이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의 전반적인 밸류체인 모두 다 엮여 있는 양수 겸장의 종목들을 조금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입장을 또 이야기 드리고 싶고 특히 기술적으로 바닥을 먼저 형성되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2개월 정도 매집이 들어온 종목들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 종목으로 나노 신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무슨 설명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2023년도 작년에 화려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용은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차 전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실리콘 음극재 채택을 확대되면서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재 수요가 함께 늘어날 계획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 도전재 시장에서는 사실상 메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EU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5.3%의 관세 부과 확정과 함께 소재 종목들이 대부분이 오늘 상승이 나는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 잡히는 종목들 중에서 나노 신소를 첫 번째 들고 온 이유가 바닥에서의 이 81,000원 자리에서의 저점 형성과 함께 21선, 61선 눌림목 자리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보다도 상방으로 우상형 패턴이 조금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필요하신 분들은 나노 신소재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313 챌린지에 들어와 편입시켰다가 수익을 못 냈지만은 자, 바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61선을 자, 눌림목 자리를 완성시켜 가는 중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저점 매수 필요하신 분들은 첫 번째 나노 신소재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섹터까지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테마예요.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로봇 관련주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잠시 언급해드린 게 LRG 넥스원의 로봇개가 어쨌든 독일군의 탐지 견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된다라는 이슈도 말씀드렸는데 그 영역은 막 확산되는 게 느껴져요. 자, 일단 미래 성장 동력은 알겠단 말이죠. 근데 종목 그렇죠. 고르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이세요? 자, 단기에서요, 이제 중기, 장기로 넣어놨습니다. 로봇이 4등으로 보이는데 한번 전광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요게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을 중기 쪽으로, 장기 쪽으로 넣은 것은 이제 성장주에서 밸류까지도 이제 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쪽으로 넘어왔고요. 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이야기 드렸는데, 자, 관리자 패턴입니다.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요. 어느 누군가가 손을 대지 하면 절대 나오지 않는 패턴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특히나 로봇 관련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주도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격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에 유일하게 투자한 로봇 기업 중 기업으로 볼 수 있고, 자, 이 SK온 전체적인 독보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유일 로보틱스를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첫 웨어러블 로봇의 보핏의 출시 기대감이 하나 있죠. 바닥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특히 자,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4,500원을 찍고, 자, 이 8월 초에서 찍고, 자, 21선, 61선 골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행보하는 자리가 밀집형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어떤 특정 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패턴이고,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의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자, 이렌시스, 자, 이 유일 로보틱스와 이렌시스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렌시스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 테마에서 골라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3등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 방산이에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이 52주 신고가 갔거든요. 네, 이러면 좀 힘이 굉장히 센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왜 방산을 저번 주에도 소개를 할 때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또 계속 반복하냐라고 하는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또 들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얘가 올라가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뒤따라가니까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이 종목, 저 종목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도주에 집중하시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들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도주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 패턴으로 연일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동의 불안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보인다는 것도 말도 됩니다. 다 그러나 관련해 있는 밸류체인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도주이고, 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중을 싣고 나머지 종목들 한해서 5%, 10%씩 이렇게 좀 5%, 10%, 5%, 6%, 3%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주도주를 매매를 하지 않고 관련 업종 중에서 덜 올라가서 저평가, 가격 메리트 이런 달콤한 소리를 하는 전문가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도주 기준에서 관련 업종의 1등, 2등까지만 매매하셔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2등은 누구냐? 2등은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현대 로템에게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인데, 자,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2,100억에 올해 4,000억입니다. 더블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폴란드 2차 K2 2차 계약이 임박했고요. 내년 영업이익이 40%까지 올라올 수, 자, 이 증가가 40% 이상 증가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관과 요건이 쌍끌이 매수와 함께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 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이 1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도주예요. 그 기준에, 자, 2등, 3등은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중 관리를 해가면서 방산은 여러분들 포트에 꼭 넣어 놓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정 파트너님이 종목을 네. 고르는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힘센 종목이 결국은 에너지가 더 모인다 이런 전략이잖아요. 주도 주죠. 그게. 네, 쭉 가다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멈칫하지 말아야 될 순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맞습니다. 전략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다가 예. 자꾸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예, 가는 놈이 계속 간다. 예, 그렇죠? 강한 자가 예. 살아남는다. 예. 최근 시장에서 주요한 공식이라 보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마켓나우 3부는 그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빠르게 추워지고 있는 요즘 가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챌린지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계속 이 느낌 이대로 계속 잘 가면 좋겠는데요. 일단 챌린지 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 수익률 13%를 도전하는 챌린지인데요. 일단 저희가 5주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4주 연속 성공 배지를 달아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공 배지를 훨씬 넘어서서 목표 수익률 넘어서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에는 코스닥의 불장이 예고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본 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 불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중심에 있을지도 저희가 포트 운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장기 포트도 5종목까지 운영을 해드리고 있죠. 그중에서 3종목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다인, 녹십자 웰빙, 그리고 ST팜까지인데 이 3종목의 수익률이 무려 92%를 넘어섰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하반기에 정말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것이 수익률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챌린지 6주차 살펴볼게요. 네, 챌린지 6주차 바로 살펴보시면요. 2가지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파트너님께서 이번 주 6주차에는 좀 제약바이오주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도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학회 등 일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두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대화제약은 수익률이 1%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까지 강하게 실리면서 이제 전고점인 14,300원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멘텀으로도 보시면요, 이제 중국 허가를 위암 치료제가 받기도 했고요. 마일스톤 미수령액이 200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겠죠. 이 대화제약은 오늘장 소폭의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일단 이 대화제약은 현재 구간은 13,000원대 중반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절 라인이 12,000원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3% 가까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비엔과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현재는 일단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ADC의 피하 주사 제형 국내 우선권 출원에 이제 진행을 한다는 소식이 나와 있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1%대 강세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1위에 해당하는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목표가를 38만 원까지 열어둔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1.2% 정도 강세로 36만 원 선을 뚫어냈습니다. 네, 이 2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도 저희가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종목 리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가 5주차인데 4번의 성공 배지를 달아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요일 잠깐 쉬는 날이 있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상관없이 잘 해주시니까요. 네. 자, 일단 종목 리뷰 뭘 봐야 될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편히 시켰던 대화제약과 알테오젠을 보기 전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이 주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와 그에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현재 흐름이 어떤가를 보고 내 종목을 보게 되면 좀 보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추세 우상향이고요. 특히나 이 21선 눌림목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상 없습니다. 우상향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 이상이 없고요. 자, 리가캠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죠. 예, 징검다리 캔들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매수 급소의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아군의 음봉의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까지도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리가캠 바이오 이상 없고요. 자,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도 갭상승의 음봉이지만 단봉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매 물량뿐만 아니라 매도 물량 나오는 거 없이 자, 단순 음봉이라는 걸 보게 되면 전체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은 아주 견고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오늘 갭상승에 오늘 추가적인 양봉을 띄고 있습니다. 역시 주도주라는 것을 오늘 다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 매수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 관련 종목들 이제 이 매도 이 한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한쪽 섹터에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알테오젠만은 팔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인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에 없으면 안 되는 종목, 대한민국 메인 종목, 전 세계 유일한 종목, 여러분들의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을 꼭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종목은 장인이 이 대화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화제약은 오늘 좀 눌리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자, 갭을 띄우지 않고 보합권에서 4% 정도 밀리고 있는데 추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대 양봉의 상한가 눌림목 잡고 다시 한 번 더 20%대 급등, 다시 한 번 더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장에 1,200만 주가 터지고 나서 오늘 100만 주라 그러면 오늘 자, 음봉은 어찌 보면 내일에 양봉을 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아군의 음봉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전혀 흔들림 없이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기 포트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도요, 추세를 보시게 되면 자, 21선, 61선 정배열의 장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재 자리에도 여러분들 진입하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녹십자 웰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도요, 자,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를 잡힐 수 있는데 어째 보면 21선까지 눌림목이 잡히면 이 가격 조정이 오고 자, 21선 오지 않고 중간 부분에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아직 강한 패턴의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만 주고 다시 한 번 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자, 굳건히 좀 끌고 가셔도 괜찮을 듯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바이오다인입니다. 자, 바이오다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자, 3차 목표가를 뒀는데 오늘 세계의 윗꼬리가 나옵니다. 서서히 어느 정도의 차익 매도가 나올 분위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바이오다인의 3차 목표가까지 알려드렸을 때 이런 시그널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세상에 목표가가 어디 있냐. 끝까지 끌고 가야지. 갈 때까지 가는 게 주식이다. 근데 목표가 어디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반대로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3개와 오늘 음봉, 영망치의 음봉이 나오겠습니다. 탄력이 좀 다해갑니다. 만약에 목표가까지 끌고 가실 분들이 있으시거나 이 바이오다인 들고 계신 분들은 절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5일선 끊기는 내일 자리가 나오게 되면 단기 밑에 하락 자리를 조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끊고 재매수 관점에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녹십자 웰빙 보셨죠? 행보하는 자리, 다시 말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레인지 안에서 11선까지 조정을 캔들 4-5개를 주게 되면 다시 재매수 자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는요, 약간의 매도 물량뿐만 아니라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반 매도 후에 자,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절반 매도 하시고 절반은 끌고 가고 만약에 5일선 이탈하는 세름봉이 나오게 되면 전량 매도 하시고요.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이 시간에 이 매뉴얼 지금 현재 룰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끌고 가는 기준으로 둔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의 패턴을 가지고 가시면 될 듯합니다. 네.
정 파트너님과 함께 이제 방송을 한 지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반도체 엄청 위상이 흔들릴 때 그때부터 제약바이오주 말씀을 해주셨고 네. 결국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제약바이오로 위상이 좀 굳건해지는 그때 지속적으로 편입을 좀 말씀해 주셨고 1313 챌린지에도 제약바이오주 다수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목표가 터치하고 나서 괜찮은 종목들 다시 장기 포트에 편입을 시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률을 말씀해 드리면 9월 9일 날 ST팜이었습니다. 이게 상승률이 16.55%, 지금 보이시죠? 13일 날 편입된 녹십자 웰빙은 34.66%, 9월 24일 바이오다인 이거 참 잘 갔습니다. 예, 40.88%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내는 종목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 저희가 따로 장기 포트로 넣어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좀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내기주 두 종목 또 바로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1313 챌린지 종목 이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두 종목입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오픈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과 인스코비를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영입니다. 삼영 같은 경우에는 1313 챌린지 첫 번째 들어갔었던 편입 종목이었는데 자,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쪽에 장기적 포트에 넣다 보니까 자, 그때 당시에 삼영을 할까 아니면 ST팜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참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삼영을 했어야 되는데 자, 삼영의 차트를 보시면서 왜 제가 후회를 하고 있냐라고 보게 되면 자, 5일선 패턴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름답죠? 이걸 보고 단풍 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얼음 차트에서 단풍 차트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는 시그널을 읽어야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5일선에서 양음 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대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패턴이죠. 다시 말해서 5일선에 받쳐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장중에는 누가 흔들든 말든 기다렸다가 2시 30분부터 자, 매수 관점에 들어가서 종가는 다 끌어올리고 끝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호가를 매일같이 자, 종가 기준으로 3개에서 4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십시오. 자, 아름답습니다. 이런 차트는 다시 말해서 관리자 패턴이라고 말하고 그 관리자가 나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이 문형사 물량, 다시 말해서 기관의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캔들 20개를 만들어냈고요. 이번 달 들어가지고 음봉을 주고 오늘 다시 자, 5일선에 다시 한 번 더 관통형 캔들이 나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삼영의 차트가 다시 한 번 더 나이키 커브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해놓고 수익도 안 보고 떠날까요? 아니, 수익 보고 떠날 것 같습니다. 언제 자리에서? 현재 자리부터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국내 유일 친환경 발전의 자, 필름 생산 세계 산임입니다. 자, 하반기 캐퍼시트 필름 쇼티지가 나고 있고 그 수혜를 본격적인 전망이 지금 3분기부터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신규 공장 가동을 통해 가지고 큰 폭의 실적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는 자, 삼영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복수혈전하듯이 한이 맺히듯이 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뿐만 아니라 성장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와 함께 CD 매수까지 오전장이 들어온 걸 보게 되면 오늘 관통경 캔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저도 이번 주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5,950원. 자, 6,000원짜리는 전고점이다 보니까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앞자리 호가 6개 밑에서 자, 5,95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기준으로 해 오늘 2시 기준에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인스코비입니다. 자, 인스코비를 말하려면 정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꿀에 있는 이제 벌꿀의 봉독, 자, 벌꿀 도구로 추출해서 만든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관련돼 있는 기업 중에서 자, 아피메즈 US가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제 후보 물질 자, 아피톱스를 미국의 FDA 3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특히나 뉴욕 거래소 상장을 한다는 기사와 함께 마케팅을 시작한 걸 보게 되면 자, 인스코비는 이번에 바이오 시즌에 맞춰 가지고 자금 확보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시장의 이슈를 좀 만들어낼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특히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FDA 승인 3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지금 주가 부양에 힘쓰는 모습과 함께 추가 증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피톡스의 임상 진행과 함께 추가 증증 확대까지도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200원 두고요. 손절가를 1,650원을 두고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이 제약바이오의 시리즈에 또 한 번 표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코스닥 시장에서 제일 메인인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몸소 편입시키면서 수익을 보여드리는 마켓나우 3부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식의 진심인 분들은요, 끝까지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면서요, 메모까지 하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의고 어떤 섹터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되는지 소설을 쓰는 사람들 보지 말고요, 팩트 그대로 시장에 접목하는, 실시간으로 접목시키는 이 정원장과 함께, 자, 여러분들 마켓나 3부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스코비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잠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방송하는 와중에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예. 장중에 2,611선까지 갔고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까 마이너스였잖아요. 예. 1% 상승, SK하이닉스도 거의 5% 상승. 이거 좋은 얘기가 좀 나오려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더 코스닥한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저점을 만들면서 시장에 응원당장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코스닥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장이 전 세계 꼴찌였습니다. 꼴찌.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와도 동률 비슷하게 더 나쁘면 나빴지 분위기는 오히려 전쟁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빠졌을까? 그 이유는 대외적인 환경으로는 보다도 국내적인 환경,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틀려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수급의 스프레이 효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의 코스닥,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의 이 필두로 하여 2차 전지 움직이고요. 반도체는 저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빠지지 않고 행보만 해준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코스닥 글로벌 탑5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꼴찌는 잃을 게 없어서요. 조금 더 여유롭고요. 그런 그렇죠. 만큼 반등의 짜릿함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정 파트너님이 공개 방송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3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연준이 약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5% 인하한 데 이어서 추가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금리 인하 수혜가 큰 업종입니다. 이 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또 초기 자금 조달 규모가 크고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로 조달하기 때문이죠.
특히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눈독을 또 들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국내 기업들이 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2030년까지 국내에서만 100조 원대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는 CS 윈드 등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이라는 새롭게 열리는 황금 시장에서 이 국내 기업들이 승자가 되길 응원해 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